자칫하다가는 이제 내 돈을 그 현금을 인출을 하려다가 오이 없게 경찰 조사까지 받으실 수 있다.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자, 두 번째 주제가 이제 현금인데 요즘에 현금 입출금 잘못하면 뭐 세금 조사 나온다고요? 네. 요거는 진짜인가요? 네, 이것은 뭐 요즘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습니다. 예, 일단은 우리가 그 계좌이체랑은 또 현금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. 이 현금은 좀 더 위험합니다. 아, 위험하다고요? 예,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간 계좌이체는 하루에 수억 원을 왔다 갔다 해도 당장에는 국세청이 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자동으로 이게 보고가 되거나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. 그런데 이 현금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국가기관으로 이 정보가 넘어가게 됩니다. 아, 진짜요? 네.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. 하루 1,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을 하게 되면은 이 은행의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요. 1,000만 원 이상? 네.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있는 정보들을 국세청이 활용을 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럼 하루에 현금 인출해도 되는 거는 999만 원까지? 뭐 인출을 1,000만 원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, 뭐 물론 이제 1,000만 원 이상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통보가 간다는 거죠. 통보가 안 가려면은 하루에 999만 원까지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이제 은행마다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. 예를 들어 이제 뭐 A은행하고 B은행이 있으면은 A은행 990, B은행 990. 상관없네요. 이렇게 하더라도 보고되진 않습니다. 근데 왜 1,000만 원 이상, 예를 들면 1,000만, 2,000만 원 인출하는 게 왜 문제가 돼요? 이것이 이게 뭐 몇 억이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. 네, 이 고액현금 거래 보고가 예전에는 이 기준이 5천만 원이었다가 2019년부터 이 2천만 원에서 1,000만 원으로 확 줄었거든요. 1,000만 원 너무 낮은 네,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물가는 오르는데 오히려 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이 금액 자체는 굉장히 낮아졌어요. 그러니까 사실 높아져야지 물가 대비 맞는 건데. 그렇죠. 왜냐하면 지금 요즘 물가 수준으로 1,000만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. 사실. 과거 대비. 네,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이렇게 엄격하게 보느냐? 왜냐하면 이 현금이라는 이 성격 자체가 이 꼬리표가 없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이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왜 우리가 영화나 뭐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어떤 이게 뒷돈 같은 거 줄 때 정치인들이 뒷돈 같은 사과 거 상자. 다 이 사과 상자에다 현금을 넣어서 주는 게 계좌이체로 보내면 내역이 남으니까 이 현금으로 보내면 내역이 안 남잖아요. 이거 누구한테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? 예, 그래서 이 현금 특성상 이 불법적인 일에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. 그 이제 사과박스 얘기 들으니까 막 그런 거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이제 5만짜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원래 10만짜리도 고민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네. 근데 10만짜리가 나오게 되면 도대체 비리를 저지를 때 그렇죠. 그냥 요만한 봉투 몇 개 이미 억이 담긴다. 그렇죠. 예. 그래서 뭐 그런 반발 여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것도 실제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또 이런 뭐 불법적인 뭐 자금뿐만 아니라 또 현금이 특성상 또 세금을 과세하기도 어려워요. 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현금 매출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우리가 흔히들 뭐 미용실이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어떤 곳 가면은 현금으로 결제하면은 서비스 준다.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. 현금으로 하면 예를 들면 50만 원인데 현금을 안 하시면 VAT 포함해서 55만 받습니다. 그렇죠.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저는 뭐야 여기 세금 신고 제대로 안 하는 걸 대놓고 광고하시나? 그렇죠.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현금으로 일단 받은 거는 뭐 신고를 안 해도 당장에 이게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 신고가 누락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원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 국가가 좀 이렇게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. 혹시 그냥 한 가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무슨 어떤 교육을 듣든 아니 뭘 사는데 뭐 한 30만 원 낸다 칠게요. 근데 그분이 카드 결제한다고 하면 33만 원 내라고 해. 이거는 부당한 건가요? 어떻게 봐야 되죠? 그 부당한 거죠. 그럼 예를 들면 부당한 건데, 그러니까 부당하다는 것은 그분 입장에서는 신고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건데, 그렇죠. 그러면 이거를 이제 30만 원짜리를 33으로 해서 신고하는 거랑 30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. 그냥 카드 결제를 하는 게.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. 우리가 부가세가 10% 붙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카드 결제하면 당연히 부가세 신고해야 되니까 10% 더 달라는 거고,
현금 결제하면은 부가세 신고 안 할 테니까 부가세만큼 빼주겠다.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. 둘 다 빼자. 네, 그렇죠. 너도 3만 원 적게 내고 나도 그렇죠. 3만 원 덜 내자. 서로 상부상조하자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국세를 추진항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근로자들한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해준다. 그런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. 네. 근데 지금 신용카드 얘기해 주셔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있잖아요. 네네. 어느 거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면 카드는 좀 어떻게 사용하는 게 내가 연말 정산에도 어쨌든 내가 나중에 세금 공제받을 때 좀 좋은 거예요? 저는 그냥 카드 혜택 많은 거 사용하시라고 합니다. 왜냐면은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도가 있어요. 아무리 많이 써도 이 300만 원 정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쓰는 거는 소득공제가 추가로 되지 않거든요. 그 300만 원 월 300인가요? 아니요, 연으로. 1년 기준으로 해서 소득공제가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, 물론 이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이 공제율이 이제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%, 체크카드는 30%. 그래서 체크카드가 좀 더 높긴 한데, 결국에는 지출 금액이 높으면은 이 이제 소득공제 한도만큼 다 채워지거든요. 그런 걸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카드 혜택이 많은 걸 쓰시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. 혹시 그 밖에 또 현금 입출금할 때 꼭 조심해야 되는 거 뭐 있나요? 아까 제가 현금이 하루 1,000만 원 이제 미만으로 입출금을 하면 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매일 999만 원씩 현금을 입금하면은 그건 괜찮은 거냐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예를 들어 999만 원씩 100일 했다 칩시다. 10억입니다. 이게 문제가 안 되면 뭐 말짱 도루묵이겠죠. 그래서 이 이제 의심거래 보고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. 이건 뭐냐면은 하루 1,000만 원 이제 미만의 현금 거래를 하는데 이 이제 거래가 예를 들어 한 달 혹은 뭐 분기 기준으로 뭐 억 단위로 넘어가게 된다. 좀 많게 되면은 이 해당 은행에서 은행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좀 불법적인 자금 세탁으로 좀 의심이 된다.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것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것은 저 은행에서 예를 들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은행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이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예를 들면 999만 원이라면 아주 불규칙적으로 그렇죠. 가끔 그렇게 하셔야지 의심을 받지 않는다는 거고, 또 이제 요즘에 이제 보이스피싱 문제 많잖아요. 많죠.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 현금 출금이 절차가 좀 더 강화가 됐어요. 올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인데, 예전에는 이제 500만 원 이상 출금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이제 간단한 이제 문진표 뭐나 이제 뭐 그런 정도만 이제 체크를 했으면 됐는데, 근데 이제는 이제 하루 1,000만 원 이상 현금을 출금을 하게 되면은 일단 은행 관리자랑 무조건 필수적으로 면담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면담 과정에서 도대체 이 현금을 출금하셔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냐, 용도를 정확하게 밝혀주세요.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. 근데 아니, 내가 내 돈 찾겠다는데, 뭐 용도가 뭐 필요하나, 그런 거 없다. 그냥 빨리 내 돈 빨리 현금 인출해달라. 이렇게 막 이렇게 화를 내시면은, 그럼 이제 은행원이 경찰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실제 금감원 지침이에요.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이제 내 돈을 현금을 인출을 하려다가 어이없게 경찰 조사까지 받으실 수 있다.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돼서 혹시 보이스피싱 사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한 것이 아닐까, 이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이 절차가 엄격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을 막는 용도로는 참 좋은 것 같은데, 그렇죠, 이 개인의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나 정보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게, 저도 들은 말은 우리가 돈을 입금하고 할 때는 아무 이유도 묻지 않으면서 그렇죠. 그 돈을 내가 뺄 때는 왜 나한테 목적을 묻지? 그런 얘기는 종종 요즘에 가끔씩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. 네, 그리고 또 이게 출금이 문제되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는데, 또 상속세에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심각한 병에 걸리셨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십니다. 근데 자녀들이 이제 막 생각하는 거예요. 이거 지금 이대로 내면은 상속세가 많이 나올 텐데 부모님의 있는 예금액을 현금으로 다 빼버리자.
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상속 재산이 줄어드니까. 그렇죠. 그럼 상속세 적게 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게 자녀들이 이제 현금을 다 인출해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 추정 상속 재산이라고 1년 내에 2억, 2년 내에 5억 이상 이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있으면은 일단 이것을 상속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합니다. 그래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속인이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상속세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. 정말 이 죽을 때까지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. 네,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속세 그 우리 신고 과정에서 이런 경우 꽤 있어요. 그 부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.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뭐 1년 내에 한 현금을 한 3억 정도 인출하셨는 거예요. 근데 도대체 이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행방을 자녀들이 가져가지도 않았고 뭐 이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실제로 억울하게 상속세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아, 진짜요? 예. 이게 뭐 진짜 그 자녀가 가져갔을 수도 있지만 그 부모가 네. 어떻게 그냥 현출해서 어디 했을 수도 있을 텐데. 그렇죠. 뭐 예를 들어 뭐 누구 뭐 어디 줬다거나 누가 뭐 지인들이라든가 네. 아니면 그냥 불쌍하신 분이라든가 기타 등등. 아니 뭐 어디 썼다든지 뭐 모르는 거죠. 그거는. 네. 그런데 이미 돌아가셨으니 네. 뭐 출처를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억울하게 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자, 현금을 또 함부로 쓰면 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현금은 어떻게 뜨면 돈 세탁 열심을 좀 받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현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보이스 피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 조사의 리스크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출금은 사실은 상속세 말고는 세무조사에서는 크게 그 염려하실 것은 없어요. 어차피 뭐 내가 내 돈 찾겠다는데 이게 무슨 뭐 탈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현금을 입금하는 거는 이것은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현금 매출 누락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사업자분들 이런 사업자분들이 이 현금을 크게 입금을 한 내역이 이제 있다. 그렇게 되면 이 입금 내역만으로도 국세청에서 사업자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 국세청에서 이 그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받은 현금 입출금 내역 가지고 연에 1만 건 이상, 그 세금 추징액은 한 2조 원 가량을 평균적으로 추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국세청에서 이 정보를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사실 인출하는 건 어쨌든 내가 넣은 걸 가지고 인출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죠. 내가 그 외에 입금하는 거는 어쨌든 신고되지 않은 거가 그렇죠. 있을 테니까. 네, 특히 사업자분들. 네.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네. 이 재벌이나 네네. 엄청난 부자분들은 네. 이게 또 비서가 따라다니면서 명품샵 이런 거 계산할 때 네. 카드 결제 안 하고 네. 난 이거 그리고 계산해 하면 와서 비서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네. 카드 결제 안 해도 됩니다 하잖아요. 네.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뭐 어쨌든 증빙이 남아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? 그렇죠.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현금이 예를 들어 한 100억이 있어요. 현찰로. 이거 100억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. 쉽게. 왜냐면 이거 현금 100억 있다고 해서 집도 못 사요. 네, 집도 못 사고 다 신고 잡히고 주식도 못 사고 뭐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은 현금으로 써야 이게 추적이 불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우리 롤렉스 그 매장 가시면은 이 현금 다발 들고 시계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. 그런 분들 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현금 입금이 국세청에 통보되면 세무조사를 받으니까 그래서 현금은 현금으로 쓰시려는 아니 거죠. 그렇게 따지면 이 굉장히 고가의 명품 매장에서 네. 현금 거래하시는 분들을 좀 국가에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저는 이것도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훨씬 더 좀 그렇죠. 그런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예.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또 그거는 뭐 또 뭐 명품관에서 국세청에 뭐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절차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뭐 이것도 어느 정도 뭐 문제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혹시나 그러면 탈세가 아닌 절세의 기준에서 이 현금의 마지막 질문으로 좀 세금이나 세무조사 피하면서 현금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적합한 방법이 있나요?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현금이라는 것 자체가 국세청에서는 탈세를 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특히 가족 간에 괜히 뭔가 뭐 증여세 피한다고 아버님 계좌에서 현금으로 뺐다 내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. 차라리 계좌 이체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괜히 현금 입금 잘못하다가 이 국세청에
자동으로 이 정보가 통보가 되면은 그것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. 어쨌든 계좌이체 자체는 그 계좌이체 자체만으로는 국세청이 알 수가 없으니 오히려 계좌이체가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. 어떤 분들은 이 아버지 통장에 돈 빼가지고 네. 이거 내 계좌로 넣으면 어쨌든 이거 바로 뭐 연결고리가 없을 테니까 그렇죠. 이게 괜찮을 네. 거고 아버지 계좌에서 내 계좌 넣으면 이거 바로 다이렉트로 찍히니까 네, 네. 걱정해서 막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그게 오히려 더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.